내란 옹호하고 있는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란 옹호 발언을 이어서 하고 있고,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해결을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기구의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와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 연대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진화위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역사 쿠데타는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내란을 시도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이야기하고 있던 시기에 당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며 박선영 위원장을 진화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내란 이후에 임명된, 내란 수개에게 임명된 진실과 화해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진화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진화위법의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박선영 위원장이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서 진화위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한 과거사의 진실과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진화위 정상화의 첫 번째 단추는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과 또 범국민연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박선영 위원장 사퇴하고 진화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내일 진화위법 개정안 발의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화위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에 정점을 찍은 게 박선영 위원장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 내란 독재 국가 안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역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도 진실과 화해를 가로막고 과거사를 왜곡시키는 인사를 박아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그것도 옹호했던 자입니다. 오히려 80년 군부 정권의 피해자들을 억압하려고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과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독이면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실화해의 2기가 이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조사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진 위원장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개정과 더불어서 박선영 위원장의 알박기를 도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을 완전 종식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아픈 상처를 끝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말고 내란 종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파면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화해의 위원장인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이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역사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화위의 역할이고 기능인데, 그게 반하는 인물이 우리 역사를
퇴행시키고 또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는 그러한 역사적 퇴행을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를 통해서 정말로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진실과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박선영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12월 6일 12.3 내란 상황에서 임명됐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분의 사상과 가치 자체가 진화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순 사건이든 부마 항쟁이든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 유린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똑바로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할 수 있는 토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진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 번도 박선영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임위원회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화위가 제대로 된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그 첫 단추는 박선영 위원장의 자발적인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시하다시피 헌재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며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지지 옹호세요로 지목받고 있는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자가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기 2년을 채우기 위해 유족 파리에 적공 나섬으로써 후한무치 진술을 보는 듯합니다. 특히 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에 준하는 12.3 계엄을 선포한 3일 뒤에 진화위원은 전혀 무관한 박선영을 위원장으로 알박기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 방탄 보험령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었고,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으로 박선영은 결국 보험이 실효됐으므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파면됐고 결국 박선영을 탄핵 기각 보험령으로 써먹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선영은 사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유족들을 볼모로 잡고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 과욕으로 버티기 작전에 나서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계엄지지 옹호자로 지탄받아 마땅한 박선영은 지금 당장 사퇴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의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하고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는 12월 20일 진화의 업무가 종결되는 것과 박선영 위원장은 겉으로는 미해결 피해 신청권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2년간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모렴치한 욕심이라는 사실을 유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극우 확증 편향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박선영 위원장 체제하에서의 진화의 존재는 결국 피해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박선영 위원장이 존재하는 진화를 전면 거부합니다. 박선영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우리 유족들에게 2년 연장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 이에 따라 2년 연장을 결사 반대합니다. 얼마 전 박선영 위원장은 자신과 성향이 같은 수아의 빨갱이를 잡았다던, 그리고 전 국민에게 위원회 망신을 시킨 국정원 출신 마스크맨 황인수 국장에게 벌 대신 대대 최고 등급을 주고 무려 1,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주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에게 갖은 만행을 일삼아온, 그래서 유족들에겐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힌 황인수 국장에게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내주듯 한 바 있는 박선영 위원장과 황인수 국장은 유족을 괴롭히는 데만 앞장선 인물들로 우리 유족들은 이들을 청산되어야 할 인사 적폐청산 1호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보기 위해 신랄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눈보태며 견디고 있는 고령의 피해 유족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업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진화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중단 없는 과거사 청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위가 걸어온 역사의 한 규칙 위에 이름을 빛낼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언정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난 4월 3일 청계천 광장에서 제주 4.3 서울 추념식을 하면서 저는 그 4.3 영령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파면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123일 만입니다. 4.3 영령들, 국가폭력 피해자들, 민주열사들의 피 흘린 역사가 시민들 깨워 일으켜 세워 계엄이 진행을 막았고 드디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에 실패한 저들 내란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를 하기는커녕 공기관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박선영이었습니다. 12월 6일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그날 윤석열이 박선영을 진화위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쟁 중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김광동, 국기를 문란하게 한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고 계엄을 옹호한 박선영, 이런 자들을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온 것입니다. 더구나 4월 8일 한덕수는 퇴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재판인을 지명했는데 이 중 한 사람은 내란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행히도 헌재가 이들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저들이 시도는 일단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들켜보면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청산으로 나가야 하고 따라서 민주주의 복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소리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 일단 제 혼자만 하겠습니다. 박선영은 당장 물러나라! 1949년 11월 24일 대한민국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계엄은 권력의 편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동되어 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전까지 총 7차례 선포되었던 계엄은 국가폭력이 도구였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계엄은 단순한 비상대책이 아니라 정권 찬탈과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계엄하에서 군과 경찰이 자행한 직결처형, 총살 등 참혹한 학살이 벌어졌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통행금지와 언론검열 등 기본권 침해가 일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 또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행위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파면 이후 형사재판 중인 윤석열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반성 없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을 끝내는 길은 단지 윤석열이 파면과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이를 옹주한 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종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6일 2기 진화위의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3,000건이 넘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박선영 위원장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단순한 조사 연장만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박선영 없는 진화위만이 진정한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다. 진화위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청사는 정의의 실현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형사적 정의와 책임 문제는 그간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 아래 외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범죄에 대한 불처벌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진실의 인정 없이 끝난 과거사 정리는 재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박성년 퇴진은 12.3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과거 청산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피해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향한 걸음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진화위의 박선영 위원장의 사퇴 본인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